한국어 문자는 한국인이 한국어를 쓸 때 사용하는 의성어 알파벳으로 한자 음절 체계와는 다릅니다. 한글은 얼핏 보면 표의문자나 표의문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표의문자입니다. 네덜란드 중부 도시 유트레흐트. 야, 메릴, 이런 건 찌질이들이나 보는 거야. 너 대체 이런 건 왜 우리에게 보라고 한 거야? 눈 버렸어. 죄다 검은 머리에 얼굴도 하나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언어로 샬라샬라 하는데 뭐가 재밌어? 우리가 왜 다른 나라 언어를 자막까지 써가며 봐야 해? 난 이해가 안 돼. 네덜란드의 중부 도시인 유트레흐트에서는 친구들로 보이는 젊은 네덜란드 여성들이 동영상을 펼쳐 보이며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을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후 이 중 한 여성이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네덜란드에는 큰 파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의 중부 도시 유트레흐트에 사는 20대 여성 메릴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유트레흐트는 중세시대에 건설된 많은 건축물과 근대 건축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그보다 제가 가장 이 도시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로 유트레흐트는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들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음악에 매료되어 있죠. 그것도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원래 드라마나 영화를 자주 즐기며 좋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특정 국가의 문화 콘텐츠의 통으로 빠져버린 경우는 처음이죠. 좋은 것을 알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곤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한국의 드라마 여러 개를 섭렵하고 영화들을 수십 편을 보고 나서 저는 이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한국 문화 콘텐츠를 알리기 시작했죠. 다행히 부모님은 처음에는 자막을 읽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기피하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한국 드라마 다른 거 더 없냐고 찾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런 반응을 보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처음으로 한국 문화를 전파한 손님이었고 그 손님의 반응이 대박의 조짐을 보였으니까요. 심지어 저는 네덜란드에서 아주 큰 문화 쇼킹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마저 생겼습니다. 만약 그 일이 있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믿으면서 저의 인생은 지금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 만큼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별을 무시하고 많은 친구를 사귀었죠. 무르 친구란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고 생각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워낙 친구들에게 맞춰주는 스타일이었고 배려하는 성격인지라 취향이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죠. 아마도 이런 점들이 저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날 저는 부모님에 이어 친구들에게까지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반응은 당연하게도 우리 부모님이 일으킨 반응들이었죠. 처음에는 기피하지만 나중에는 흠뻑 빠져서 저를 이해한다는 그런 반응들. 하지만 저의 친구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야, 메리, 이런 건 찌질이들이나 보는 거야. 너 대체 이런 건 왜 우리에게 보라고 한 거야? 눈 버렸어. 죄다 검은 머리에 얼굴도 하나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언어로 샬라샬라 하는데 뭐가 재밌어? 우리가 왜 다른 나라 언어를 자막까지 써가며 봐야 해? 난 이해가 안 돼. KHNC, KTVUI, LNLYNH, KHC. 저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님들보다 더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던 20대의 젊은 제 친구들이 이런 보수적인 반응을 보일 줄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또 그들의 반응들이 나름대로는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굳이 흥미가 없는 상황인데 자막까지 들여다보며 드라마를 보는 것은 또 그것만큼 고역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런데도 저는 웬일인지 친구들의 발언에 자존심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내 나라가 무시당한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인지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부정당해서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는 배려심을 보였는데 그들은 저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필터 없이 그대로 뱉어내는 것에 조금은 기분이 나빴는지도 몰랐죠. 한마디로 제가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마음속에서는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죠. 내가 제대로 본 것이라고.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앞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 친구들 앞에서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봐야 서로 감정 싸움이나 할 것 같아서였죠. 한편으로는 보험을 들어놓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틀렸다면,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모든 친구에게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는 한동안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생각해도 요즘에 저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사용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의 반응을 곱씹으며 오히려 내가 남들과는 다른 비정상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취미가 강하다고 해서 그것을 비정상으로 매도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죠. 제가 그 누구보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친구들의 말대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별 볼 일 없는 나라인지 아니면 세계를 주도할 미래 선도 국가인지 직접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돌발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유학 보내주세요. 한국에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깜빡이도 켜지 않고 훅 들어간 저의 발언에 부모님은 진심으로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이러다 말겠지 하는 눈치였죠. 대충 건성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게 그 반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결심이 진심이라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제야 부모님과 진심으로 다시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혼신을 다해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결국에는 저 자신을 위해 선택한 결심이라는 걸 보여줬죠. 그랬더니 부모님에게 저의 진심이 통한 것인지 결국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유학 기간에 대해서 잠깐의 의견 불일치가 나타났습니다. 부모님은 1년만 다녀오라고 했고 저는 그 정도 기간으로는 유학하면서 뭔가를 제대로 배울 만한 유의미한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해 3년을 주장했죠. 이번에도 제 설득에 부모님은 한 수 접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에게 죄송했지만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아빠, 엄마, 걱정 마세요. 열심히 해서 나중에 배로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 친구들을 만나서 긴 시간 동안의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들은 섭섭한 마음이 크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는 곳에 유학을 하러 가는 저에게 악담과 비슷한 말도 건넸습니다. 메리, 넌 완전히 인생을 낭비하는 거야. 그곳에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 3년씩이나 유학을 하러 가겠다는 거야? 차라리 영어권 국가로 가든지 너가 한국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우리들은 아마 빌딩을 지을 거야. 그만큼 격차가 벌어진다는 이야기지. 명심해 메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다시 생각해봐. 사실 이때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 친구들을 만난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기분 좋은 한국행을 방해받는 기분이었고 철저하게 저 자신이 그리고 제 선택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였죠. 그리고 제 선택이 잘못된 선택은 아닌지 스스로가 잠시였지만 흔들렸기도 해서입니다. 아직도 친구들의 저런 말들에 내 결심이 흔들리는 걸 보면 나도 참 귀가 얇은가 봐. 분명히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도 이러는 걸 보면 말이야. 그렇게 찝찝함을 남긴 채 저의 한국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룩해낸 결과였죠. 제가 이런 과감함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서였습니다. 온라인 한국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한국인 친구가 있었죠. 이 친구 덕분에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지 정보들을 알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만약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된다면 자신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던 친구였죠. 이 친구 덕분에 초반에 제 한국 생활은 엄청난 속도로 적응해 나갔습니다. 만약 한국인 친구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런데도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랬죠. 한 번은 한국의 문화와 네덜란드의 문화가 달라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일도 있었습니다. 몇 번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인가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는 이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받았죠. 그들이 저에게 했던 오해는 바로 제가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즉각적으로 자각하지 못했죠. 알고 보니 그건 사소한 오해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친밀한 사이가 아니더라도 한 번이라도 본 사이면 먼저 아는 체를 하고 인사를 한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었기에 사람을 보고도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생겼던 에피소드였어요. 그래도 오해가 풀렸기에 망정이지 대놓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생각대로 오해가 지속되었다면 저의 평판이 아주 제대로 망가질 뻔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어를 배우는 건 생각보다 저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네덜란드어와 영어의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여서 배우기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죠. 한국어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효율적인 언어라는 생각했지만 그건 제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한 다음에 느낀 생각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완수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나라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일이었죠. 저 또한 한국어를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기 시작하자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한국은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들이 많았습니다. 인프라가 거의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기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건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가 접목된 결과물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한국 생활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사실 유학생의 신분으로 한국에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체류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경우였죠. 그렇기에 한국에서 일반적인 대학원 과정 이외에도 한국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기에 F27 비자를 통해 지금의 시간 동안 한국 체류가 가능했습니다. 원래 네덜란드에서 부모님과의 약속이었던 3년의 세월이 훌쩍 넘었기에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의 편리한 생활에 적응을 해버린 저는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생활할 자신이 없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오게 된 목적을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해야 했던 그 일이 결국에는 저에게도 한국에도 이로운 일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행복하고 치열한 생활을 마치고 모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네덜란드에서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죠. 동양 국가인 한국의 문화라는 것은 업신여겨지고 무시당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한국의 위상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많은 네덜란드인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즐기고 있었고 한국의 문화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잘 맞아떨어졌던 것일까요? 제가 오픈한 한국어 학원에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놀라운 점은 제 학원의 수강생 중에는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악담하다시피 했던 친구들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친구들도 여럿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은 바로 취업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가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여러 기회가 생긴다는 걸 알았던 탓이죠. 참 세상 일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할 아리송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튜브였습니다. 네덜란드인 메릴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최근에야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메릴 씨는 이런 한국의 가능성을 미리 알아채고 누구보다 한 발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도 외국 영화 볼 때 자막까지 읽어가며 보는데 같은 심정은 아님.